안녕하세요. 오케이. 자, 교과서 분석반인데, 교과서 분석반은 제가 OT를 팁이라고 적었어요. 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 분석반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사람들마다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의 또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색깔들이 존재한다면 어떤 사람의 색깔이 뭐 유아부터 성인 시절 노년에 이르기까지 색깔들이 한 색깔로만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은 또 사람들마다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색깔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신이 인생을 살아갈 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색깔을 결정짓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삶의 색깔과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5, 6월 교과서반을 여러분들 선택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떠한 이 선택의 색깔들이 이제 나와야 돼. 결과로. 그러니까 5, 6월 교과서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과 선택한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야 되잖아. 그치? 그러한 측면에서 선택했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팁이에요, 팁.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건 뭐 제가 관심은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교과서반을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5, 6월 이 시기에 수험생들의 일반적인 그 패턴을 보자면 아까 제가 금요일 문학반은 휴강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약간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1, 2, 3, 4월 때 교육학도 듣고 전공 수업에 국교론도 듣고 문학도 듣고 문법도 듣고 너무나 헐떡였어. 그래서 이제 했던 것들을 한번 되돌아본다 라고 하는 시기로 5, 6월 달을 그렇게 약간 이제 휴직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말을 저한테는 그렇게 해요. 내면화해야 한다고. 내면화해야 한다고. 오케이. 맞아. 학원 안 다니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내면화하는 시간을 2달을 가지면 돼. 오케이. 근데 그 내면화하는 방법이 이제 문제예요. 말하자면 5, 6월 그러니까 학원 강의를 듣게 되면 내면화 시간이 없어지고 학원 강의를 안 듣게 되면 내면화할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단순 계산일 텐데 내면화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예를 들자면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럼 내면화가 돼. 그럼 반복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존재해야 되잖아. 반복해야 할. 그러니까 내가 1, 2월, 3, 4월 달에 개론서반, 그 다음에 교육과정반을 들었으니까 내가 그 개론서반에서 교육과정반에서 했던 강의의 내용이나 수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교과서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통해서 반복하는 거야. 선생님, 교과서를 통해서 어떻게 반복하죠? 교과서는, 무엇을 가지고서 교과서를 만들었냐 이거지.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어?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가지고서 교과서를 만들었어. 결국에는 교육과정을 알아야만 교과서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5, 6월 교과서반의 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교육과정 다시 들고 와야 돼. 오늘 화법에 뭐 정보전달까지 나간다면 3, 4월 교육과정반에서 내가 3, 4월 교육과정반에서 정보전달까지 어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학습 내용들이 있는가를 뭐 교재에 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것을 가지고 오든 간에 보면서 따라와야 돼, 보면서. 그게 내면화야, 내면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교육학에서 학습 심리학에서 들었을 거야. 무의미 철자, 실험.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철자의 그 배열을 가지고서 파지 실험을 한 거지. 파지란 기억이야, 기억. 근데 그 의미화한 기억, 나의 장기 기억 저장 장치 속으로 그 각인되어가는, 입력되어 들어가는, 인풋되어서 아웃풋 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이 파지가 무의미 철자는 3일 만에 다 잊어.
10개의 철자로 이루어진 무의미한 배열을 지금 암기해서 3일 후에 회상을 했을 때 다 잊어. 유실률 100%야. 근데 의미 있는 철자는 10일 후에 30%가 유실돼. 무슨 말이냐면 파지 실험에 의하면 의미 있는 내용은 10일에 한 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만 유의미한 기억으로 남아. 근데 무의미 철자는 3일에 한 번씩 반복을 해줘야 돼. 자, 이 교육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무의미 철자였을 거야. 이게 의미 있다고? 진짜로? 이게 의미 있으려면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학교 교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의미가 있을 거야. 왜? 그때는 시험 보려고 외웠던 거거든. 근데 지금 교과서를 가지고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왜 그 학습 활동이 도출됐는지, 그 교수 학습 내용이 왜 도출됐는지를 인지해서 알겠다. 이게 유의미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무의미 철자야. 이 무의미 철자를 내면화한다고 3일에 한 번씩 유실 안 되려면 반복을 해줘야 돼. 전체 내용을.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서 유의미하게 반복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교사가 돼서 오늘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있는 내용을 이 교과서를 학생들한테 가르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교과서의 내용이 나에게 기억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기억되도록 하라? 교육과정. 3, 4월이 교육과정 반을 가운데 배치시킨 이유는 교육과정을 위하여 이 무의미 철자를 이해하기 위하여 1, 2월에 개론서 반을 내가 개설했던 거고, 그 다음 5, 6월 교과서 반은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유의미하게 반복하는 거야. 의미 있게 만들려면. 그래서 항상 교육과정 끼고 와야 한다.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교과서의 지문 선택이든 학습활동이든 그 다음에 학습의 내용의 도출이든 그 근간은 교육과정에 있다. 교육과정의 이해를 위해서 1, 2월 개론서 반을 들었던 거고, 교육과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교과서 반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 개론서 반과 교과서 반이 교육과정을 가운데다 두고서 유의미하게 지금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5, 6월 교과서 반을 들으신 분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돼. 알겠죠? 이게 이제 무의미 철자의 반복이 아니라 유의미한 학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팁으로 그 교과서 분석반의 OT 자료를 보시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정리 및 교수학습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제 3, 4월 반에서 배웠기 때문에 핵심만 짚어서,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이 교육과정의 내용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교육과정을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야. 교과서를 수단으로 해서. 다만 그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매체의 비판적인 수용이라고 하는 이 성취 기준의 22교육과정, 15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들은 모두 다 현재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인 교과서 교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기가 몇 교육과정이야? 그치. 22교육과정은 작년에 총론하고 강론이 만들어졌고, 올해 이제 강론의 그 확정본이 그 4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죠. 확정본이 나왔다고. 그래서 확정본이 그 나왔기 때문에 교과서가 지금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하반기 때 아마도 각급 학교에 교과서가 그 견본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 이후에서나 지금 이 교과서들이 그 여러분들에게 아마 주어질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과서의 학습활동 분석은 15교과서예요. 15교과서. 22 그 교과서가 아니라 15교과서이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이 15교과서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22 교과서가 나오게 되면 이런 모습은 아마 또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15교과서를 가지고서 22 교육과정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그러한 식으로 해야 돼.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지금 교육과정 교과서 OT 그 자료에 매체의 비판적 수용과 관련되어서 이쪽에 넘겨보시면 그 주제통합적 독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또 5쪽 부분에 보시면 2단계 교육과정의 내용을 교과서 지문에 적용해서 학습활동에서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교과서를 교육과정의 이해의 하나 수단으로 여겨라. 그 말이고, 작년도 그 기출문제였을 거예요. 토익 문제가 있었어요. 작년도에 2023학년도에 그 토익 문제를 잠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작년도에 그 토익 문제에서 요구했던 그건 OT 자료에 없어요. 국교론 토익의 기출에서 작성 방법 중에 하나가 김교사가 학생들에게 지도할 학습활동 한 가지를 서술할 것.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토익 문제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23학년도 6번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요 작성 방법을 보게 될 거예요. 2023학년도 토익 6번 문제. 근데 여기 이 작성 방법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뭐죠? 학습 활동이에요. 이해했어요? 근데 이 학습 활동은 어디서 학습해? 개론서에 없어. 1, 2월 개론서반에. 3, 4월 교육과정반에 없어. 어디에 있어? 교과서에 있어. 교과서에 있어. 평소에 교과서에서 학습활동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연습을 했다면 이게 정말 식은 죽 먹기야.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임용 문제야. 그지? 예를 들면 비판적 독해의 판단 준 거 두 가지를 서술할 것. 이런 문제는 임용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 임용 문제로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 오케이. 근데 그 비판적 독해의 판단 준 거인 예를 들면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 자료의 적절성은 학생들도 알아야 할 거야. 맞지? 학생들도 알아야 할 비판적 독해 전략이잖아. 근데 학습활동은 누가 알아야 돼? 학생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 누구 거야? 교사야. 교사. 이런 문제가 임용 문제야, 임용 문제. 근데 이런 임용 문제, 학습활동의 도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는 제가 따로 연도라든가 작성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기출 문제 보다 보면 지도 내용 서술할 거, 지도 방안 서술할 거, 이런 내용이 있지. 이 지도 내용이나 지도 방안들이 모두 다 교사에게 요구하는 임용 문제야, 전형적인. 근데 그 지도 내용, 지도 방안, 학습 활동들은 모두 다 교과서에 있어, 교과서에 있어. 예를 들자면 교과서,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한번 보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 교재가 이 제본 상태가 왜 이러지? 여러분들은 맞게 다 제본됐어요? 맞아요? 네. 표지도 거꾸로 돼 있고 순서도 목차가 뒤에 나와 있어. 왜? 불편하게. 잠깐만 교과서를 보면 12쪽 페이지 수 12쪽 화법 부분 12페이지에 그 만화 부분 나온 다음에 나오는 학습활동 있나요? 12페이지? 페이지 수 맞아? 오케이. 그 12페이지 보시면 학습활동이라고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있죠.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 밑에 이제 학습활동이 있는데 좌측 부분이 뭐야? 활동
과제. 이게 이제 학습 활동이야. 근데 교사형 지도서를 보면 이 학습 활동만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과서는 학습 활동만 나와 있지. 근데 옆에 우측 부분에 보시면 뭐가 나와? 예시답안이 나오는데 그 예시답안은 학습 활동에 대한 예시답안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나오고 있어? 활동, 의도, 또 뭐가 나와 있지? 지도, 방법. 이해했어요? 이 활동 의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학습 활동은 어떠한 의도로 구성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활동을 구성한 의도, 이렇게 활동을 구현한 의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도의 방법은 이 활동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도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보통 지도 방안이 요걸 묻는 거야. 지도 방안이 요걸 묻는 거고, 학습 활동을 이렇게 구현하라라고 하면 좌측 부분에 있는 활동과제 활동 1 살펴봅시다. 활동 1-1 정리해봅시다. 활동 2-1 이유 말해봅시다. 활동 1-3 이것들이 다 학습 활동들이야. 그러니까 학습 활동을 서술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학습 활동을 만들으라는 소리지. 그래서 이러한 학습 활동 지도 방안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 번째로는 뭐가 있어? 교육과정이 있지? 근데 이 교육과정에는 뭐가 다 있어? 뭐가 있다고?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3, 4월 교육과정반 들으셨던 분 아니면 OT 자료에 보시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이렇게 있으면 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성취 기준 뭐가 있냐면 성취 기준에 대한 뭐가 있어? 해설 부분이 있는데 이 해설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해설 부분이 이 성취 기준을 만든 이유가 있어. 이유. 그러니까 이유나 아니면은 뭐 선정 의도 이런 설정 의도 이런 표현을 써. 이 교육 과정을 2015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으로 만든 이유, 예 선정 의도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중요한 교수 학습 뭐가 나오죠? 내용이 나와. 내용. 학습 교수 가르치는 내용 아니면 뭐죠? 배워야 할 내용. 우리가 이것을 학습 내용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 지도 내용이라고 일컬 수도 있어. 지도 내용이 있어. 자, 여기까지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거야. 여기까지가. 오케이? 근데 이거는 임용에서는 이 교수학습 내용이나 지도 내용을 직접 묻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비판적 독해의 판단 준거의 4가지를 여기다가 서술, 그 교수학습의 내용으로 교육과정에 설명이 되어 있다. 이걸 직접 묻는 경우가 있다고, 임용에서.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3, 4월 교과서반에서 확인을 했었고, 3, 4월 교육과정반에서, 그 다음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과 같은, 그와 같은 판단 준거들이 세부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는 1, 2월 개론 소반에서 이미 들었던 바야. 이게 이제 교육과정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학습한 것이고, 이 교수학습 내용, 지도 내용이 말하자면 교과서에 의해서 어떻게 돼? 구체화되는 거야. 구체화된단 말은 이 이전까지의 교육과정의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야? 추상적인 거야. 개념으로만 돼 있어. 오케이? 개념으로만 돼 있어. 이걸 이제 유의미한 학습이 되려면 교과서에 의해서 이제 이 교수학습의 내용이 구체화가 돼야 돼. 근데 이 구체화 작업은 2가지로 구체화돼. 첫 번째로는 교과서에는 제재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는 지문이라고 불러. 지문이라고 불러. 제재라고 부르고, 문학에서는 이것은 제재이거나 작품일 수 있어. 근데 이제 국어경론에서는 모두 다 지문 아니면 제재야. 이런 글이 나와, 글. 글이 나오고, 화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글이 나와서는 안 되고 뭐가 나오냐면 음성 자료가 나와야 돼. 근데 현장에서는 그런 음성 자료나 영상 자료를 수업에서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특히 교과서가, 하지만 교과서가 이제 멀티미디어화 돼가지고 CD롬 같은 것들이 아예 교과서로 배포가 되죠.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올해 학교 가시고 현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교과서를 선택하면 그게 책으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CD롬으로도 주어진다고.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또.
그러면 영상을 틀 수가 있지. 화법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예를 들면 발표 장면이라든가 토의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연설 장면들을 영상으로 띄어진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이처럼 연설해야 돼요. 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연설 방법은 이럴 수 있거든. 근데 대체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수업을 하지 않고 그 영상 자료를 전사한 구두 언어, 연설 장면이 지문이나 제재로 나오지. 근데 임용 문제도 마찬가지지. 영상 자료가 나온 게 아니라 뭐지? 지문 제재가 나오고 이것을 분석하도록 돼 있는 거지. 그치?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이게 이제 구체화야. 이 지문을 가지고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사학습 내용을 지문에 뭐죠? 적용하는 거야, 적용. 구체화하는 것은 지문에 뭐 한다고? 적용하는 거야. 연설 전략이 세 가지가 있어. 인성적, 이성적, 감성적. 그럼 이 지문 제재에는 각각 인성, 이성, 감성적 설득 전략이 어느 대목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이처럼 연설 전략 세 가지를 확인했으니 이 연설 전략을 활용하여 직접 뭐 해보자? 그치, 수행하는 거야. 장문 전략을 배웠으면, 장문 전략을 확인했으면 지문을 통하여 장문 전략을 적용하고 그 장문 전략을 활용하여 글쓰기를 해봅시다. 이런 식이잖아. 근데 이 수행 부분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있어 학습활동으로 있는데 이 수행 부분은 교과서의 수행 부분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임용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이건 제거시키고 남는 건 뭐냐면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 내용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5, 6월 교과서반은 일단 적용하는 것을 지금 신경 써야 돼. 자, 신경 쓰려면 두 가지의 방향이야. 적용은 몇 가지 방향? 두 가지 방향. 그것이 임용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첫 번째는 저 교사학습의 내용을 어디서 확인해? 지문에서 확인하는 거야. 자, 두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2023학년도 기출문제처럼 교과서에서 확인해야 할 게 교수학습 내용이 적용된 부분이 어디에 있어? 그치. 교과서에는 뭐가 있다? 학습활동이 있다. 이거 확인해야 돼. 확인만 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심지어는 교과서 학습활동의 한 칸, 예를 들면 2번 학습활동을 딱 삭제시키고 1번 다음에 2번에 들어가야 할 학습활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아예 빈칸을 만들어 놓고서 손으로 가리거나, 알겠지? 항상 생각해 봐야 돼. 어째서 이 학습활동이 나왔지? 그 지문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야. 지문도 수단인 거야. 무엇을 위한 수단이야?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있는 교수학습 내용을 적용하는 수단이야. 그리고 이제 이 지문, 교수학습 내용을 지문에 적용해서 학생들한테 학습활동을 이렇게 주어지거든. 보통은 교수학습 내용이 2개야. 그럼 보통은 학습활동도 몇 개? 2개가 되지. 3개야. 그럼 학습활동이 몇 개? 3개야. 예를 들면 여기서 교수학습 내용이 연설 전략 3가지야. 그럼 학습활동도 연설 전략 3가지가 되겠지. 그런데 학생들이 예를 들면 지문에서 이성적 설득 전략을 찾아보자. 이렇게 단순하게 학습활동을 나오게 되면 그 학생들이 풀 수 있을 것 같지. 예를 들면 문학에서 교수학습 내용이 시적화자의 정서에 대한 설명이 있어. 그러면 교수학습 내용이 시적화자의 정서니까 당연히 작품이 있고 학습활동이 이 작품에 나타난 시적화자의 정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활동이 있겠지. 그치? 근데 그거 찾을 수 있냐고. 못 찾아. 그것마저도 단계별로 구분해줘야 돼. 그러므로 교과서들이 전부 다 학습활동이 이게 아니라 1-1. 1- 단계별로. 이해했어요? 비판적 독해 전략 하게 되더라도 타당성을 학습했으면 위 지문에서 뭐 산문단의 타당성을 뭐 판단해보자. 이거 학생들이 그냥 단순한 학습활동 하나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못해. 그러므로 타당성 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산문단의 주장을 정리해보자. 산문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정리해보자. 그리고 나서 1-3번이 뭐죠? 그 근거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를 알아보자. 이것이 이제 학습활동을 단계별로 구분해가지고 제시하는 방법이거든.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단순한 게. 이해했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무의미 철자로 알았던 교수학습의 내용을 내가 타당성 판단할 때 교과서 학습 활동이 먼저 주장 찾기로 돼 있고 두 번째 근거 찾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근거가 주장하고 뒷받침하는가 여부를 판단했었어. 그럼 이제 내 머릿속에 남아. 머릿속에 남는다. 근데 이제 임용 문제를 보니 김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도할 내용을 산문단에 타당성의 판단 내용을 소술할 것. 타당성 문제가 나왔어. 그럼 요 문제가 나왔지만 실은 무엇을 활용해? 임용 문제에서는 지문에 나온 산문단의 타당성을 판단하라고 요구했잖아. 내가 마치 학생이 되듯이. 그러면 내가 그때 교과서 학습 활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뭔데? 타당성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고? 산문단에 나타난 주장 찾았지. 처럼 임용 문제에서도 타당성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 산문단에 주장 찾아. 그 다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찾아. 그 다음에 뒷받침하는 연관성들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것을. 그리고 나서 이제 덧붙여가지고 이것이 이제 적용이야. 그리고 플러스지? 플러스 가끔 가다가 물어보는 뭐가 나와? 지도 방안 문제가 나오면 이 학습 활동을 구안하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도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그리고 이 지도 방안은 주로 지문만 나온 게 아니라 학생들이 나와, 학생들이 나오고 그 학생들이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어.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한 뭐죠? 지도를 요구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체화시켜야 돼. 직접적으로 임용 문제에서는 학습 활동을 구안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경우가 있고 학생들이 지금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도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근데 교사형 지도서에는 이 지도 방안이라고 하는 게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항상 나와. 혹시 학생들이 이 활동을 했을 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잘못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게 교사형 지도서에 다 나옵니다. 요거 확인해야 돼, 우리가. 적용 연습할 때 지문에 적용하는 연습.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을 도출하는 것. 이 두 가지야. 그리고 지문 적용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석이라고 표현해. 뭐라고 표현한다고? 분석이요, 분석. 이게 임용에서 이제 활용되는 거야. 임용 문제에서 활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지문을 임용의 지금 문제의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거야. 그냥 읽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지문은 연설의 설득 전략 3가지를 적용하는 지문이야. 의도적으로. 이 지문은 화법이란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입증하는 거야. 찾아야 돼. 그 부분을. 그냥 읽어서는 안 돼. 분석이라고 불러. 이 분석 능력을 교과서를 통해서 길러줘야만 3, 4월 교육과정반에서 기껏 다 외웠어. 화법의 의미 공유란 무엇이다. 외웠어. 의미의 공유란 화자와 청자 사이에 화자가 무엇인가를 전달할 메시지의 내용들, 예를 들면 가치, 사상, 감정, 의견, 견해, 관념과 같은 것들이 있어. 청자에게 그게 전달돼. 그러면 청자는 그 메시지의 화자의 의견, 견해, 그 다음에 관념, 정서, 감정들을 자기가 그것을 수용하거나 비판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의미의 공유가 이루어져. 이걸 이제 교사학습의 내용으로 내가 외웠어. 오케이, 잘했어. 그럼 지문에서 그 의미 공유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찾아봐요. 찾아봐. 근데 정작에 못 찾아, 이제. 임용 문제는 분명히 지문이 나오는데 지문에 지금 적용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분석 능력 키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 지도 내용을 암기한 것이 구체화되는 것이 학습활동이야. 학습활동이고, 그 다음에 지도 방안이야. 이 두 가지의 학습활동과 지도 방안과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는 따로 구안이라고 불러. 뭐라고? 구안.
이 두 작업의 분석 작업과 구한 작업을 교과서 반에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 하셔야 한다. 그리고 1차 임용 문제는 당연히 지문 분석, 학습 활동의 구한, 그다음에 지도 방안의 도출 이런 것들이 구한이나 도출이라고 한다면 도움이 되는 거지만 특히 이 학습 활동의 구한 도출과 지도 방안은 2차 수업 시험 및 면접에서 교환 작성할 때 그냥 교환에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2차 때. 그래서 2차 때도 이 교과서반을 들었던 것이 확실히 도움된다. 진짜 도움될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껴. 교과서반을 들은 학생과 듣지 않은 학생이 언제 다급함이 느껴지냐면 12월 달에. 만약 올해도 11월 중순이나 말경에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12월 중순이나 말경에 이제 특히 12월 말에 이제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되지. 그리고 2주 후에 이제 2차 수업 시험이 면접을 할 때 그때 그 한 달간 한 달하고 플러스 2주 4 플러스 2인데 6주 정도인데 이 6주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제 1차를 합격했으나 최종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점에서 2차 수업 시험 및 면접에서 이 5, 6월 교과서반이 좌우가 되냐면 교과서반을 국교론이나 문학을 들었다면은 그때 했던 경험이 있어서 내가 교과서반을 보는 것은 지금 반복하는 거야. 새롭게 느껴지더라도 아무튼 반복인 거야. 그치? 근데 교과서반을 들었지 않았다면은 12월 달에 4주 동안 한 달 내내 뭘 해야 하냐면 교과서 가지고서 학습 활동을 구안하거나 도출하는 연습이나 지도 방안을 확인하는 걸 계속해야 돼. 이미 나는 했던 건데. 했던 거야. 나는 했던 걸 반복한 거고 이 학생은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새로 시작한 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원래 5, 6월 교과서반 때 정리를 했었어야 돼. 그 도출하는 방법까지 알았어야 되고. 4주 내내 했던 게 뭐냐라고 하면 교과서 정리한 거야. 학습활동 정리한 거야. 너 4주 동안 학습활동을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4주 동안 정리한 것을 수업 시연 해봐야지, 지도안 만들어야지. 근데 거기까지 시간이 없어. 왜냐?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 합치면 100개야, 100개. 그것도 국교론만. 문학은 한 3, 40개 되고. 그럼 140개 정도의 성취 기준에 학습활동과 지도 방안을 정리한 것만으로도 3주가, 3주.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그 중에서 나올 만한 것들만 이제 정리하는 거지. 그거 얼마나 불안한 일이냐고. 아마도 12월 달 가게 되면 느낄 거예요. 교과서반을 들었던 학생들은 정리가 이미 된 상태에서 바로 그냥 수업 시간 연습 들어가는 거고, 다른 학생들은 정리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스터디 팀 꾸려서 하는 일이라고는 내가 20개의 성취 기준, 그러니까 100개 성취 기준을 30개씩 나눠가지고 3명이서 30개 성취 기준에 대한 학습 활동을 다 정리한 거. 그 중에서 몇 개, 한 두세 개 골라가지고 이제 수업 시행하는 거야. 그 얼마나 시간 없는 가운데서 쫓기면서 하고 있냐고. 이미 정리했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모름지기. 교사라면 교육 현장에서 뭐 가르치는 거야? 개론은 안 가르쳐. 교육과정 가르치나? 안 가르쳐. 뭘 가르쳐? 교과서 가르치잖아. 교과서가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확인 정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모름지기. 자, OT 자료에 5쪽, 6쪽, 7쪽, 8쪽, 9쪽, 10쪽, 11쪽 그 내용들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야. 다만 이제 약간 주제를 좀 달리해서 OT 자료는 지금 나와 있어. 왜냐하면 이 OT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주제는 그 특정 기출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매체 비판하고 주제 통합적 독서거든. 그리고 이제 그 매체 비판하고 주제 통합적 독서 문제가 14쪽에 넘겨보시면
14쪽이 아니라 16쪽. 에 넘겨보시면 이 기출문제가 나올 거예요. 오늘은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야. 이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되어서 나왔느냐 이거지. 이 2013학년에 나왔던 이 독서 문제가 주제가 두 개인지 아세요? 이거 작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이 기출문제 인터넷 문서 읽기 수업과 관련하여 이렇게 시작되잖아. 독서 문제가. 보시면 선생님 인터넷 문서 읽기니까 이건 매체 읽기 수업이네. 오케이. 이게 하나야. 근데 두 개야, 두 개. 이 기출문제는 작성 방법에서 두 개를 요구했었어. 하나는 읽기 전략하고 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읽기 전략이야. 근데 이 두 개가 각각 하나씩의 주제야. 어떻게 하나씩의 주제냐면 하나는 인터넷 문서 읽기의 방법으로서 비판적 읽기.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인터넷 문서 읽기와 관련된 주제 통합적 읽기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기출문제는 주제가 인터넷 문서 읽기 수업과 관련됐지만 논점이 두 개란 말이지. 하나는 비판적 읽기야. 또 하나는 무슨 읽기? 주제 통합적 읽기. 근데 이 비판적 읽기하고 주제 통합적 읽기가 앞에 프린트물의 제일 앞에 보시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이렇게 하나는 매체의 비판적인 수용이라고 하는 성취 기준이 있고 그 매체 비판적 읽기라고 하는 그 교수학습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타당성,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신뢰성, 또 뭐가 있어? 적절성, 이런 게 있어, 이게.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마찬가지로 2015나 12교육과정에도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작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 매체 비판이 신뢰성 문제야. 신뢰성 문제. 인터넷 문서 자료는 이게 신뢰로운 자료인지 그렇지 않은 자료를 점검해야 돼. 이게 이제 하나의 신뢰성 문제고 이제 또 하나는 매체 비판과 관련되어 있는 이 기출 문제가 또 하나는 이 주제 통합적 독서. 이 주제 통합적 독서는 뭐냐면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이나 자료를 읽어가는 거야. 그거 비교하면서 읽는 거야. 근데 비교하면서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비교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건데 바로 작년도 기출문제가 자신만의 관점으로의 재구성 문제야. 자신만의 관점으로의 재구성. 그래서 작년도 기출문제 논점이 하나는 매체 비판에서의 신뢰성이다라고 하는 작성 방법 첫 번째에서 요구했던 교사 C가 강조하고 있는 읽기 전략이 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신뢰성이야, 신뢰성.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밑줄친 기억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를 물어봤을 때 그 밑줄친 기억이 뭐였냐면 자기가 읽은 인터넷 문서들을 별개의 정보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이게 이제 문제가 된대.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었어. 인터넷 문서 글을 읽거든. 인터넷 문서 많아. 근데 이 많은 인터넷 문서를 나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여긴대. 별개의 것이야.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수업에서 동일한 주제를 다룬 여러 인터넷 문서의 관점을 파악하는 수업이야. 그런데 다룰 주제도 기후위기하고 연관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인터넷 문서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자료를 찾았어. 근데 이제 기억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많은 독자들이 자기가 읽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인터넷 문서들을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이 별개의 정보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아, 이 인터넷 문서, 이 인터넷 기후위기 관련된 이 문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 이 문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 이 문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 라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뿐 이 기후위기 문제가 나의 문제 또는 우리의 문제라고 수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다는 거지.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기억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를 묻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읽기 전략을 지금 설명하라고 했을 때 자신만의 관점으로 읽었던 자료를 뭐 하는 거야? 주제통합적 독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만의 관점으로 무엇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 자신만의 관점으로 그렇지. 요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이 재구성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교육과정에 있거든.
이해했어요? 근데 이 재구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교육과정에서만 본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제가 교과서에 나오는 주제통합적 독서하고 매체의 비판적 읽기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보면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판단하는 학습활동도 있고 재구성,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학습활동들이 있다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작년에 나왔던 이 인터넷 문서 읽기의 중요한 논점들을 확인해야 돼. 오늘 집에 가셔서 이 2023학년도의 기출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 했다면은 충분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다. 첫 번째 작성 방법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작성 방법에서는 재구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할 문제였다. 이 문제가 이게 교과서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지금 설명하느라고 기출문제를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이 기출문제 다시 설명될 거야. 교과서 반에서 다시 기출문제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따라와서 잘 들으시면 되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5.6 956론 강의 계획안. 강의 목표가 뭐다? 강의 목표가 뭐야? 20쪽.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한다? 교과서를 무엇하고자 한다? 분석하는 거야, 분석. 그리고 이 분석은 임용 문제에서 정말 많이 요구하는 것이다. 지문 분석 요구하는 듯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서 분석의 옆에 가로줄에 교육과정에 무엇을 확인한다? 적용. 그 다음에 교수학습 내용의 뭐죠? 구체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3, 4월 교육과정 반에서는 뭐가 목표였냐면 체계화. 교육과정의 내용을 체계화하라.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들은 뭐하라? 암기하라. 였다면 지금 교과서 반의 목표는 암기할 건 없어. 암기할 건 없단 말이야. 해야 할 건 뭐지? 그 암기했던 내용들을 뭐 하죠? 지문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암기했던 내용을 지문을 통하여 학습활동으로 구환하는 거야. 그 적용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죠?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의 특징에 교육과정이 2015 교육과서가 지금 활용되고 있으니까 15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22 교육과정을 여기다 추가시켜서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관련 기출문제 분석은 또 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할 거야. 그 다음 시간 및 교재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그 수강생 특전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10개년 국교론 기출해설 특강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듣고 있어? 들어야 돼. 10개년 기출문제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거든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분석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다음에 들어보라고. 듣고 여러분들의 분석과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부분 개념 구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교재가 곧 나올 거야. 이 개념 구조도 특강은 국어교육론의 개념을 마인드맵? 네, 그런 식으로 매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개념을 맵화시킨 거야. 매핑화시킨 거야. 그래서 주요 개념들 간의 관계가 체계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 특강을 교재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제가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아마 특강을 해드릴 거야. 이것도 무료로 제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시키자면 10개년 국교론 기출해설 특강이야. 10개년이거든. 2014부터 2023학년도 작년도까지. 근데 2014학년도 이전 기출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안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객관식 기출문제들, 또 2차 논술형 문제들, 또 2008년도 이전 기출문제들. 보셔야 돼, 꼭 보셔야 돼. 하셔야 돼.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를 몇 번 봐야 한다고 했어? 시험 보기 전에 몇 번? 몇 번 보고 가야 한다고 했어? 10번. 근데 안 돼, 그렇게.
한 번이라도 보고 가야 돼. 한 번이라도. 2014학년도 이후에 10개년은 두세 번 정도를 아마 하게 될 거야. 당연히 수업 시간에도 두세 번 정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키지 않아도 7, 8월이나 9, 10월 달에 아마 이렇게 할 거야. 그건 제가 아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할 거야. 7, 8월 달부터서는 써야 돼. 지금 기출문제는 쓰지 않아도 돼. 그냥 분석하고 키워드만 도출해도 되거든. 문장으로 수술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개조식 개요 중에서 억구 나열형 개요 정도만 만들어도 되거든. 근데 7, 8월부터선 써야 되거든.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정해놓고서 실제 90분 동안 2014학년도 A형을 푸는 거야. 실제로. 그 이미 했던 내용들이잖아. 보면. 그치? 답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하긴 했는데 이거 생각이 안 난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 투자 대비 시간들이 들쭉날쭉일 거야. 어떤 건 빨리 풀고 어떤 것은 좀 시간이 좀 더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이니까 할 수 있잖아. 90분 동안 시간을 들여서 써봐. 그런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돼. 오늘은 2014학년도 A형 90분. 내일은 2014학년도 B형 90분. 원래는 2014학년도는 지금 현행 문제하고 문항수가 다르지. 더 많아, 문항수가. 또 논술용도 있고, 그제? 그런데 다 했던 내용이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A형 풀다가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거 안 한 거야, 지금. 이거 왜 빠뜨리고 안 했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있을 수 있다고. 왜 내가 빠뜨리고 안 했는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7월, 8월 달 두 달 동안 실제 시간을 투여해서 매일매일 쓰는 연습해야 돼. 그 다음에 9, 10월 달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해야 돼. 동일한 패턴으로. 이번에는 7, 8월 달에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답도 생각나고 좀 더 세련된 정결하고 정갈한 문장 표현이 없나도 확인할 것이야. 그지? 어차피 그러니까 7, 8월 달 이후부터서는 실시간처럼 실제 그 시험에서 투여된 시간처럼 기출을 쓰게 될 거야. 그럼 지금 5, 6월 달까지는 뭐 해야 하느냐? 안 써도 좋으니 확인 정도만 하셔야 돼. 근데 그것이 2014년도 이후의 소술용 문제는 어차피 7, 8월 달에도 한 번 더 하고 또 뭐죠? 9, 10월 달에도 또 하잖아. 그거 여러 번 보는 거잖아. 근데 한 번도 안 본 게 있어. 어떤 문제들 안 봤어? 객관식 기출문제, 2차 논술용 문제, 2008년도 이전 문제들은 한 번도 안 보고 가는 거야. 왜 그러냐고. 왜 안 보냐고. 너무 오래됐어요. 비판적 독해가 언제부터 기출로 나온 줄 아세요? 비판적 독해 판단 준거가? 어느 해, 2003학년도부터 비판적 독해 판단 준거가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국어경론에서 오래된 문제나, 오래된 문제도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오래된 문제가 다루는 그 주제는 변함없는데, 무슨 말이냐? 20년간의 국어경론의 학문적인 발전이 그만큼 없단 말이지. 지난 1998학년도에 기출문제에서 다뤄졌던 주제나 2023학년도에서 다뤘던 주제랑 똑같아. 소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변하지 않았나요? 변해도 바뀐 건 별로 없어, 새로운 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기존 기출문제들은 주제들이 반복된다고 봐야 돼. 꼭 하셔야 돼. 꼭 하셔야 돼. 한 번이라도 객관식 기출문제, 2차 논술형, 2008학년도 이전 문제들은 시간 내서 하셔야 돼. 몇 월 때까지? 몇 월 때까지? 6월까지. 2달 남았어.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까지 객관식 기출도 보고 2차 논술도 보고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쓰는 거 아니야. 특히 객관식은 뭐 정답을 아예 처음부터서 정답을 그냥 3번 정답 이렇게 정답지 보고 3번 체크하고 이게 왜 정답인지 그럼 나머지들은 왜 오답인지 그 논리적인 근거만 여러분들 분석해 주시면 돼. 이해했어요? 그 다음 2008학년도 이전 기출문제들은 워낙 주제가 이제 있지만 좁아.
외워서 쓰는 것도 많고. 그러면 이건 외워서 쓰는 문제인데 이거 정도는 외워서 써야 되겠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2014년도 이후에 서술형 기출문제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어.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기출은 계속 여러분들 보고 계셔야 돼. 그 다음 일정. 21쪽 일정은 화법 3주, 그 다음에 독서 3주, 그 다음에 작문 3주입니다. 저기 뭐죠? 생각보다 교과서 반에서 다루는 내용들의 폭이 넓지를 않아요. 굉장히 좁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있는 학습 내용을 교과서에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좁아요. 좁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예를 들면 독서에서 우리가 그동안 3, 4월 교육과정반이나 독서 1, 2월 개론서 반에서 중시하겠던 게 독서 전략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독서 교사학습 모형도 있고 상향식, 하향식, 상호자 형식 모형, 독서 과정 모형도 있고 그 다음에 독서 평가 같은 거, 독서 교사학습 모형, 장문도 마찬가지로 장문 이론이 있어. 형식주의, 인지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대화주의. 그 다음에 장문 평가가 있어. 근데 교과서에서 그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폭이 좁아. 그러면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3, 4월 5, 6 교과서반을 할 때 시간 날 때는 계속 독서 교사학습 모형, 독서 평가, 장문 이론, 장문 평가들을 보충해 줘야 되고 이 교과서반은 그냥 오직 전략이야. 오직 전략. 그리고 이 전략이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 지문에 디테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안 보는 그 습성이 있어. 지금 비판적 독해 판단 증거를 외우는 것이 급하지 기출문제를 보는 게 급한 게 아니거든. 분명히 그럴 거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안 보는 그 습성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5, 6월 교과서반에서 교사학습 모형, 장문 이론, 장문 평가와 같은 3, 4월 교육과정이나 1, 2월 개론서반에서 다뤄졌던 것들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느슨하거든. 시간적인 여유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객관식 기출문제, 2차 논술용 문제, 2008년도 기출문제들을 여기서 다뤄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뤄준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봐야 돼.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객관식 기출, 2차 논술형, 2008학년도 이전 기출문제들을 할 것이다.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복습하시면 돼. 그러면 복습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5, 6월 교과서반의 목표는 딱 하나. 교육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에 적용 연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적어도 지금까지의 98학년부터 2023학년도까지의 기출문제는 한 회독 정도는 6월 때까지 한다. 한 회독. 한 회를 지금 전반적으로 돌린 거야, 한 번. 그리고 7월, 8월, 9월 달부터서는 기출을 2-3번 이제 돌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좀 쉬었다 합시다.